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의사 진료 거부 배후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썩은 뇌가 진동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센터신문에서 이분이 바로 이제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님이십니다. 신찬수. 자, 신찬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입니다. 센터신문에서 이분을 거의 우리 시대의 진정한 교육자처럼 포장을 해서 의대생 전공 후의 반발은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다. 학생 불이익 받으면 교수가 나설 것이다. 신찬수. 센터신문. 마치 50 독재 시절에 학생들 처벌 받지 말라고 나섰던 교수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그죠? 근데 민주주의 정권이 만만하니까 학생들이 밥그릇 싸움을 해도 배후에서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선생이란 자들이 이렇게 부추깁니다. 학생 불이익 받으면 교수가 나설 것. 과연 나설까요? 학생들이 전공의들이 잘리고 학생들이 의사고시 못 봐서 백수가 되고 낭인이 되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박근혜 후예들이 재집권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믿겠죠. 누구처럼? 최성해처럼. 최성해 총장, 전 총장처럼. 박근혜 잔당들이 재집권하면 최성해의 학교도 잘 되고 이번에 불이익 받은 의대생 전공의들도 다 구제받을 수 있다고 믿겠죠.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레기들이 판을 쳐도. 왜냐하면 촛불을 경험한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학생들의 밥그릇 싸움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부추기고 있는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신찬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신찬수 부원장, 당시엔 부원장이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진료를 사실상 지휘했다. 이래서 국감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신찬수. 백남기 농민의 진료를 지휘했어.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전자 의무 기록을 총 18회나 무단 열람했어. 악역을 맡았던 백선아 교수도 3차례밖에 안 봤는데 이 신찬수는 18번이나 봤어.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 조승래는 병원 윗선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서.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백남기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 서울의대 부원장을 학장에 임명하지 말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신찬수. 신찬수는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정권의 입맛,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를 왜곡한 자야. 이런 왜곡한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사망 진단서를 왜곡한 신찬수는 의대 학장이 되면 안 된다. 의대 학장이 아니라 당장 파면시켜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는데 의대 학장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촛불혁명 이후 수도 서울대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촛불 이후에 세상이 변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한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공고해졌다는 거죠. 대통령만 바뀌었어. 그리고 주요 사안에 대통령이 계속 나오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보훈처는 김원웅 회장이 한마디 했다고 그걸로 경고하고, 박근혜 치하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언론도 MBC나 몇몇 매체 빼고는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이런 신찬수 같은 자가 서울의대 학장이 돼 있을까요? 기득권의 권력은 대단히 강고하고 공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신찬수가 마치 매우 훌륭한 교육자이자 의사인 것처럼 인터뷰를 해줍니다. 인터뷰를 해줘요. 센터신문에서. 그죠? 신문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1년 전에 서울대 병원으로 하여금 백남기 유족에게 5,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 서울대 병원과 백선아 교수가 사망진단서를 물대포에 의한 충격, 다시 말해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가지고 논란을 일으켰었던 총 책임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백선아가 아니라 신찬수. 서울대병원으로 하여금 5,4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최소한. 그 명예 실추는 말할 것도 없고 금전적으로. 그런 사람이 서울대 학장이 딱 돼서 잘난 척하는 세상이에요. 여전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밥그릇 때문에 더 난리를 치는데 자기가 봤을 땐 저게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데 아주 좋은 호재거든. 매우 정치적인 인물 신찬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네 해 라고 등 떠미는 겁니다. 제자들을. 신찬수 하나만 더. 조국 정경심 재판에도 신찬수가 나와요. 신찬수가 왜 거기 나오냐고요? 나오죠, 당연히. 검찰이 조국 날리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웁니다. 역사 청산, 권력 청산이 이렇게 힘듭니다. 정치, 언론, 권부, 재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식사회와 모든 전문가 집단까지도 다 지들끼리 해먹던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과거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역사성을 계속 주입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다. 결국은 검찰이 조국 일가를 결정적으로 연맥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진술을 했던 사람이 신찬수예요. 2013년 조국 장관의 딸이 응시했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사정 업무를 총괄했던 서울대 의대 학장. 의대 학장이 됐잖아, 이제. 학장 완장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에다가 조 씨의 당시 조민 씨가 1차 서류 전형은 통과했는데 2차 면접에서 탈락했거든요. 근데 1차 서류 전형 당시에 부풀려진 자기소개서와 허위 증빙 서류 때문에 서울대 입학 사정 업무가 방해됐다라고 하는 취지의 진술한 거야. 검찰에다가는 자소서 등 서류 평가 비중이 커서 이것 때문에 합격돼서는 안 될 사람이 1차에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이렇게 진술함으로써 당시에 검찰 수사, 조국 가족 일가 잡기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진술을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 번복한 이유는 또 뭘까요?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운데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라며 서류평가 성적만으로 1차 합격자 136명 중에 108등에 해당되는 성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서류평가 말고도 각 항목별 점수 순위로 봤어도 충분히 1차 합격 대상자였다 라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는 다 허위 가짜 서류 때문에 1차에서 합격했던 걸로 보도가 된 이후에 살짝 진술을 바꿔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신찬수입니다. 신찬수. 그런가 하면 최대집.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대집. 누굽니까?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자유개척 청년단이라고 하는 극우 단체의 대표였던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정치적 본질이고 해픈투비 그냥 의사인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인 야망을 의사로서 조직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일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편하게 문재인 일당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가고 있다. 탄핵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는 같은 피해자였죠. 빨간 우비가 타격 전문가, 경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당시 경찰이 아니라 시민에 의해서 타격받아서 사망했다라고 주장했던 의협 회장과 물대포가 아니라 그냥 병사라고 주장했던 서울대 의대 학장, 이런 사람들이 부추기고 있는 사실상의 정치 파업이다. 정치 투쟁이다. 그리고 이 정치 투쟁은 1차전은 실패했죠. 조국대전 1차전에서 실패한 자들이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박근혜 체제를 다시 수립하려고 하는 2차전, 조국 2차 대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가짜뉴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한다고 이런 의제를 막 띄워가지고 공격합니다. 사실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관련해서 시도지사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전되어 있다라고 팩트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찰스 안은 계속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찰스 안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 그러면서 여기다가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제2의 조국 자녀 판치는 세상. 이건 이미 지금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조국을 가지고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모든 이런 사회 정권을 흔드는 사회 분규가 제1차 조국대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2차 봉기다. 이렇게 안철수가 사실 엑스맨이 돼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저 방송 중인데요.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생방송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번에 알아요. 이번에 그 환수 재산 가지고 코로나19에 사용하고 싶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고발뉴스 TV요. 네, 잠깐 그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안민석 의원 잠깐 전화가 연결이 됐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전두환의 재산 환수 과정에서 전두환이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뭐 민주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능멸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보세요? 네. 네. 최순실 등의 재산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자 이런 제안하셨죠. 그거 잠깐만 전화 주신 김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훈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부정 은닉 재산을 몰수해서 네.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네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런 재산을 환수해서 네. 그 재산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배인 국민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에게 이거를 돌려주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지도자들로 나선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당원들 중에서 반대하는 당원들은 거의 없고요. 안 계시죠. 반대한다고 그러면은 예. 사실 그건 좀 이상한 것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당원들에게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재산환수 특별법을 아무도 내세우는 후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후보들의 공약이 특별히 신선하지 못하고 네네. 좀 차별성이 없다는 그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늦었지만 보니까 후보들이 재산환수 특별법 제시하는 후보가 아무도 안 계시니까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계신다면 음흠. 저는 물론이고 뜻을 함께하는 많은 당원들이 표를 줄 것이다. 네. 공약을 하시라. 네. 그랬는데 이제 투표가 거의 마무리돼 가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네. 아쉽게도 지금 아무 후보도 지금 그 공약을 하고 있지 않네요. 왜 그걸 공약을 안 하실까요? 김부겸 의원이나 뭐 박주민 의원, 뭐 이낙연 의원, 과거에 다 한 170분 정도가 동의했던 법안 아닙니까, 이거? 글쎄 말이에요. 저도 참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아마도 좀 어렵다고들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쉬운 길을 갔습니까? 어려운 문제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많은 국회 의석을 주셨는데 네. 이제야말로 불의의 시대를 마감하는 네. 불의의 시대를 청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과거 일제 청산은 하지 못해서 현대사가 얼마나 고통받았고 우리 민중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네네. 일제 청산은 못했지만은 문재인 정부 시대에 그리고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시대에 이 불의의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불의의 시대를 마감하는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권력자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의 측근들 뿐만 아니라 재벌들이 빼돌린 그 어마어마한 자산들 네. 국제 이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국제기구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은닉재산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요, 제가 전두환 비자금 추적을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네. 몇몇 전화 통화를 받았어요. 네. 자기가 무슨 이를테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전두환 비자금 조성 담당했던 사람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재벌 못하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해도 네. 2년 전에 18년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부정은닉 재산을 조사해라라고 지시를 하셨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성과가 없는 이유는 네. 이게 다 시효가 지난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특별법의 핵심이 음흠. 공소시효를 없앤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중에 일부 의원님들이 음흠.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런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또 통합당 보수야당에서는 뭐 결사적으로 반대하죠. 제가 3년 전에 170명 여야 의원들 서명을 받았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이죠. 네네. 했을 때 당시에 보수 야당에서는 단 한 분만 서명했고 나머지는 아무도 서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뿌리가 되는 박정희 시대의 아주 비자금, 불편한 네. 진실을 파헤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만약에 파헤쳐지면은 아주 보수는 앞으로 5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두려움을 보수 야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할 거예요. 또 한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또 보수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네. 통합당 분들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소시효를 없앤 이런 특별법을 만드는 거에는 우리 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견이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시끄러운 거 싫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돈이라는 게 이게 적폐 청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상우 기자님. 네네. 그런데 네. 이 불의의 시대를 청산하는데 이게 시끄럽지 않고 네. 개혁하는데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거 아니에요. 개혁하는데 시끄럽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개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네.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책무인데 네. 이걸 하지 않겠다는 거는 과거는 덮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역사라는 게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끊임없는 연속인데 우리가 이 불의 시대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많은 분들이 안민석 의원님 지금 말씀에 정말 반갑다. 좀 안민석 의원께서 당대표 나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라고 이상우 기자가 표현하시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네네. 99.999%의 선량하고 상식이 있는 네네, 그렇죠. 국민들은 찬성하고 네. 이것을 반대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불의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악의 세력에 동조하는 네. 그런 분들 말고는 이거 우리 돈 뺏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주머니 속에 다시 넣어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반대한다는 거, 그리고 이 특별법 제정을 국회가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 이건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좀 살짝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요.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서 의제를 좀 던지셨는데, 네. 후보들 중에서 받은 사람이 안타깝게 없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이 법안 계속 추진을 하실 예정인지요? 사실 20대 때 이제 폐기가 됐잖아요. 네. 20대 때는 또 보수 여당의 법사위에 한 두세 분 아주 그냥 또 아주 특별한 분들 계셨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하면서 상정수도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석수를 탓할 수도 없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시기를 보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민들께서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부터
국민들이 분위기 힘을 좀 모아주셔야지 저 같은 사람이 고립되지 않고서 힘을 내서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는데요. 네.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아예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안민석 너가 먼저 외쳤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안 하면 못하면 안민석 책임으로 그냥 몰아가려고 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거는 네. 오로지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힘으로만이 돌파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은 제가 적당한 시점에 다시 21대 때 발의를 해서 네. 확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 요즘에 좀 맞춰서 좀 조속하게 그럼 얼마나 발의를 좋겠어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분께 네네.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 정도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안민석 의원 계속 좀 업데이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께서 아마도 이제 저한테 무슨 뭐 문의하실 사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다짜고짜 전화 연결을 해서 좀 궁금한 사안을 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겸사겸사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찰스 안 가짜뉴스 계속 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엑스맨으로서 지금 진행 중인 의사단체의 불법 진료 거부가 결국은 제2차 조국대전, 지난번에 실패한 제1차 조국대전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공공의대 검색을 해봤는데요. 계속 안철수 공공의대 당장 백지화하라, 이런 기득권 수구 매체에 의해서 엄청나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제목만 쭉 열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속지 마시라고. 민주노총에서 방역 거부했다는 보도가 오보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화일보, 서울신문에서 확인 절차 없이 보도를 했고, 살짝 아쉬운 것은 청와대에서 이런 문화서울의 오보를 그대로 받은 거야. 그래서 민노총 방역 거부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버린 거지. 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여하튼 간에 결국은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발로 언론 관련 법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문체부 장관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혁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오픈넷 같은 시민단체에서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지나치게 시민단체가 원칙론적으로 너무나 나이브하게 순수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진하게. 실제로 오픈넷 같은 단체들은 현재 손해배상 관련 법규에 따라서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현행법상 과연 충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보면 2012년에서 19년 사이 언론사별 손해배상 판결 전수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손해배상 총액이 62억인데 조선일보 하나만 봤을 때 8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와 사기뉴스, 오보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서 19년 8년간 불과 4,700만 원밖에 손해배상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이렇게 조중동처럼 큰 언론사는 법원이 함부로 때리지는 못해요. 저희같이 고발뉴스처럼 조그마한 언론사는 과감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저희는 김광석 영화 때문에 배상을 했잖아요. 1억 2천만 원을 서예순 씨한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처럼 조그만 매체는 오히려 영향력이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건으로 1억 2천을 때리는데, 조선일보 같이 상습적으로 오보를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회사는 너무 크니까 법원이 함부로 인용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8년간 손해배상을 불과 4,700만 원밖에 안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게 정청래 의원의 주장이죠. 근데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은 너무나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아요 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선일보는 룰루랄라 하면서 계속 가짜뉴스로 진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 가짜뉴스. 진피에로가 빠지면 안 되죠. 진피에로가 이번에 겜비를 좀 물을 것 같아요. 완전 사기다. 조국 백서 팀이 3억을 펀딩 받았거든요.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완전 사기다. 다 털어먹고 있겠지? 뭐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서 그 고생하신 김민웅 교수의 장사질이다, 이렇게 먹튀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에서 봐주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민폐가 커서 진피에로 척척석사 진석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3억을 다 땡겨 먹었다 그러는데, 이 기본적인 팩트가 이런 거죠. 후원자 7,100여 명에게 8,400건을 이미 배송했어. 그러니까 사전 펀딩이야. 그러니까 후원이나 기부가 아니라 리워드로 책을 보내는 사전 펀딩이야. 그래서 8,400건을 보냈어. 그리고 정가가 25,000원이야. 그러니까 25,000원을 8,400명한테 보내면 얼마입니까? 28에 16 얼마냐? 1억 6천에다가 554, 하여튼 거의 뭐 상당한 액수가 나오죠. 진피에로 이번에는 좀 혼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엄청난 스트레이트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성해 전 총장 가짜학위 전문 수집꾼, 가짜 박사학위 전문 수집꾼 최성해. 윤석열과 밥 먹었고 조국 대통령과 상대해서 싸운다라고 자기 조카한테 말했다고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했네요. 최성해 조카니까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보면은 검찰 소환 조사 받던 날 윤석열이랑 밥 먹은 것 같아요. 윤석열과 밥 먹은 사람들 몇몇이 조선일보 방씨, 센터신문 홍씨, 최성해씨, 공통점이 다 있죠. 윤석열이 최성해한테 밥을 먹이면서 대통령과 조국을 상대로 나는 싸우고 있다라고 진술했대요. 이거는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번에는 답변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최성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표창장 자기는 발급한 기억 없다. 표창장 발급한 적 없다. 라는 한마디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윤석열은 이 난리를 피운 거고, 둘 사이에 관계가 백일화에 드러나면 정말 골 때리는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다른 매체들은 다 최성해 조카가 윤석열이랑 밥 먹었고 윤석열이 그때 대통령과 조국과 자기 싸우고 있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탄 증언을 제목으로 뽑고 있어요. 근데 센터신문만
재판장이 물타기 말라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으로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골 때리는 이게 이 자체가 가짜 뉴스죠. 아주 안 쓴 건 아니에요. 저 밑에 가면 아래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 조사 중에 밥도 먹었다. 나는 윤석열은 최고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사실은 저 뒤에 있어. 근데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최성해가 재판장한테 이런 경고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재판장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적폐 판사인지 몰라도 이상한 재판장의 돌출 행위만 제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1일 1조 조국 장관, 이번에는 언론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조국 장관이 세계일보를 서울지방지법에 손배해서 청구했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되게 세게 보도했고 전 언론이 따랐었던 펀드 관련자들의 해외 도피가 조국 안에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 해외 도피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가 지시한 것도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기사를 써서 마치 조국 펀드의 주인이 조국이고 도피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 초반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던 세계일보 기사에 대해서 드디어 정정보도 및 손배 청구 소송에 들어갔네요.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